자, 우리 그럼 이번 시간에는 미소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적분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살펴봅시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뉴턴이 적분을 사용할 때 생각했던 그 방식을 따르는 건데, 우리가 연속적인 분포가 이루어져 있는, 예를 들어 질량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기여를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냐. 우리가 점 질량 혹은 그런 점에 대한 기여를 알고 있는데 연속적인 분포가 있으면 우리 어떻게 아이디어는 그 물질을 잘게 잘라요. 언제까지? 잘게 자른 조각이 점처럼 보일 때까지. 그리고 그 점에 의한 기여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각각의 기여를 전부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 더하는 과정을 우리가 적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물체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좌표계를 잘 선택하면, 현명하게 선택하면 문제를 아주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좌표축은 아무렇게 선택해도 되지만 우리가 흔히 좌표축 선택의 노예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하지만 편리한 기준은 계산을 가장 간단히 할 수 있는 좌표계를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나오는 미적분, 특히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 함수들에 대한 그런 걸 우리가 초월함수라고 하는데, 초월함수에 대한 적분을 잘 알고 있으면 우리 이번 수업이 아주 도움이 될 수업이고, 여러분들이 그런 초월함수에 대한 적분을 모른다고 하면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 공부하는 거를 약간 미루더라도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고, 만약에 미적분을 전혀 모른다, 특히 초월함수에 대한 미적분을 전혀 모른다고 하면 우선 이 수업은 넘어가고, 하지만 적당한 시간이 되었을 때 이 적분을 이용하는 방법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꾸준히 공부해야 될 거란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수업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할 거는 미소 요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적분을 하느냐, 그래서 1차원 요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2차원 요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3차원 요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거를 이번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1차원 미소 요소, 우리 먼저 쉽게 막대에 의한, 막대가 x축 위에 제로, 한쪽 끝은 원점, 다른 쪽 끝은 l인 곳에 있고 질량이 균일하게 스몰 m 분포돼서 스몰 m이라고 되어 있을 때, 요 한쪽 끝 원점 위에 있는 점 P에서 이렇게 점 P에서 포텐셜을, 중력 포텐셜을 구하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 점질량에 의한 포텐셜은 마이너스 R분의 GM으로 주어지니까 여기 M이 점질량의 질량이라고 하면 점입자에, 그러면은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를 잘게 나누었어. 어디까지, 언제까지 나누냐면 나눈 작은 부분이 점처럼 보일 때까지. 나누어서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하자. 그 하나가 이거. 길이가 x만큼 떨어진 곳에 길이가 dx, 원점에서 거리 x인 곳에서 길이가 dx인 요 점 질량이 p에 기여하는 거, 요 거리가 r이죠. 그러면 그때 포텐셜은, 요거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을 dv라고 하면, dv는 마이너스 g, 요거 질량을 dm이라고 하면 dm, r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h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이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식은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고, 근데 보면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곤란하죠. 왜냐하면 적분되는 양은 x의 함수인데 m에 대해서 적분을 하래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한 통일을 해야죠. dm을 dx로 바꾸거나 x를 m으로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dm은 우리 dx에 비례하고 앞에 붙어 있는 게 단위 길이당 질량, 우리가 그걸 흔히 선밀도라고 해요. 선밀도라고 하고, 우리가 흔히 어떤 식으로 나타내냐 하면 람다라는 소문자를 써서 표시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 쓰면 여기 dm 대신에 m 나누기 l을 집어넣게 되죠.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dv가 요 작은 점 질량이 요 점에 기하는 중력 포텐셜이고, 그러면 이걸 다 모든 거에 대해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x가 0부터 l까지 모든 기하를 합하면 되죠. 그래서 사실 요 표현이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표현이에요. 물론 이거를 적분을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죠. 우리 요런 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학 2에서 배웠다면 우리 흔한 테크닉이 x 대신에 h 탄젠트 세타로 놓으면 요게 h 끄집어내고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시컨스 세타로 바꿔서 dx 대신에 요걸 집어넣으면 시컨스 세타가 되고, 시컨스 세타는 하나, 이게 시컨스 세타가 분자에 있죠. 시컨스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1이니까 분자 분모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다음과 같이 되고, 이게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우리 y를 사인 세타라고 놓으면 dy는 코사인 세타 d 세타니까 이걸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y 제곱분의 dy, 이건 2분의 1 마이너스 y 더하기 1 플러스 y dy니까 각각 적분하면 로그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요런 형태로 쓸 수 있는, 요 자세한 적분 과정은 적분 테크닉이나 답은 나중에 우리 직접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 풀도록 하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여기 있는 요 표현을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중력장 벡터인 경우에는 우리 여기는 요 점에 있으면 여기 나오는 중력장은 r제곱분의 gm 그 다음에 r의 단위 벡터로 쓰는데, 그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r의 단위 벡터는 요 방향의 단위 벡터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테타 x는 코사인 테타의 마이너스 사인 테타, 그래서 이렇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따라서 요거는 마이너스 L분의 M, 요게 람다에 해당되고 요게 DM에 해당되고, 이제 R이 아니라 R 제곱이니까 H제곱 더하기 X제곱, 그 다음에 여기로. 그래서 우리 요걸 적분을 하면 복잡하긴 하지만 GX는 그거를 0부터 L까지 전부 다 성분을 더한다. 여기 마이너스가 없어진 건 앞에 마이너스 사인이 있기 때문에 Y도 이렇게 더한다. 더하는 걸 우리가 적분이라고 하죠. 나와 있는 결과는 내가 이제 답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썼지만 우리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요거를 어떻게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잘 됐고, 자세한 계산은 실제 우리 앞으로 공부를 할 때 닥치면 우리 그때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분을 잘 할 수 있다면 이게 어떻게 이 답이 나오는가는 여기 써 있는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직선이 아니라 선이 이렇게 곡선으로 y는 fx라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져 있는 곳에서, 예를 들어서 x0 원점에 해당되지만 부터 x1까지 있는 요런 곡선으로 되어 있는 게 아까처럼 점 P에서 있는 중력 포텐셜을 계산해라. 그럼 이걸 잘게 나눠야 되는데, 잘게 나눈 그 길이의 dx 성분이 dx라고 하면 그럼 여기 있는 요 성분은 길이가 dx냐? 그렇진 않죠. 여기 있는 dm은 요거의 질량이 람다가 아까 선밀도 람다에다 dx를 곱한 거냐? 그렇지 않죠. dx는 실제 길이는 이렇게 ds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거의 요 성분이 dx. 여기 dy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여기 ds는 dx 제곱 더하기 dy 제곱의 스퀘어 루트. dx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dy dx의 제곱. 그래서 이건 길인데 나눴으니 이게 미분처럼 보이네. 맞아요. 여기 미분의 정의예요. 그래서 여기 dy dx. 근데 dy dx는 y가 fx로 주어지니까 이게 f'x, f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따라서 ds는 위에 있는 식을 쓰면 1 플러스 f'x의 제곱 dx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미소질량 dm은 람다 곱하기 ds니까
요 식에다가 람다를 곱해서 이렇게 써. 그 중력 포텐셜은 마이너스 G 람다, 요게 dm이고, 그 다음에 r분의 1, r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인데 y제곱 대신에 fx제곱을 집어넣고 x0부터 x1까지 적분을 하면 된다는 거죠. 다음까지 풀 수 있다. 곡선인 경우에는 요게 아니다, 요렇게 주어진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극좌표를 쓸 수도 있어요. 극좌표를 쓴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썼던 직각좌표, 카티션 좌표의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는 xy 2차원이니까 xy 두 개의 좌표를 썼는데, 그게 아니라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그 다음에 x축과 이런 각도 데타 두 개를 써서 우리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그때 요 ds, 어떤 방향, 임의의 길이가 ds라고 있다고 하면, ds는 역시 이쪽 dr, 이 길이는 dr, 다른 한 변은 요 각도가 dθ라고 하면, 우리 여러분들 각도를 정할 때 이게 θ고, 반지름이 r인 원호에 원호의 길이가 있으면 θ는 어떻게 주어지죠? r분의 s로 각도를 정의하는 게 뭐냐면 라디안의 정의죠. 그래서 뭐냐면 요 길이는 r dθ가 되죠. 그래서 요 ds는 스퀘어 루트 r 방향으로의 작은 미소량 dr, θ 방향의 길은 dθ는 차원이면도 길이의 차원을 가졌는데 r dθ 제곱을 하면, 역시 dθ를 끄집어내면 다음과 같이 r제곱, 다음 같은 식으로 길이 극좌표를 써서도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언제 극좌표를 쓰고 언제 직각좌표를 쓰냐? 물체가 생긴 걸 보고서 결정을 하는 거죠. 그 이제 좀 봅시다. 그래서 2차원은 이 XY 평면에 임의로 생긴 판이 있는데, 그 안에 면적 요소를 보면 이것도 잘게 나눠서 생각을 하죠. 잘게 나누는데, 그 잘게 나눈 거 하나가 가로가 dx, 세로가 dy인 작은 직사각형이라고 하면, 요거의 작은 미소 요소, 면적인 미소 요소는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극좌표에서도 여기서 있는 경우는 이게 dr, 요 길이가 세로가 r dθ가 돼서 r dr dθ, 여기 잘못 썼네, r dr dθ로 써야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중적분, 예를 들어 봅시다. 면질량 밀도, 아까는 선 밀도를 봤지만 이번에는 단위 면적당 질량, 우리 보통 시그마로 써요. 그 다음에 r과 θ가 의존한다고 하면, 반지름이 r인 원판에 중심에 이렇게 주어져, 중심이 원점이 있고,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그 시그마가 상수가 알파일 때 알파 곱하기 r의 형태인 경우에 포텐셜은 어떻게 계산하냐? 요거에서 어떻게 나, 원점에서의 포텐셜이죠. 원점에서의 포텐셜을 계산하려면, 원점에서 포텐셜은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미소 질량 요소는 dm은 시그마에다가 dl 곱하는데, 시그마에다가 이때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r 곱하기 극좌표를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고, dx dy를 쓰면 굉장히 복잡하죠. r dθ dr, 이거에 의한 포텐셜의 기여는 마이너스 r분의 g dm.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바꿔 쓰고, 여기 r이 있었는데 분모에 r이 있었으니까 상쇄가 돼서 이렇게 쓰고, 전체 포텐셜은 요거에 대해서 모든 걸 더해주면 되는데, 더해주는 걸 적분, θ와 dr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겠다 이거예요. 어라, 두 개의 변수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네. 그래서 우리가 이중적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걸 이중적분이라 그러고, 여기선 다행히 원이기 때문에 r과 θ에 대한 적분 극한은 독립적이에요. 독립적이어서 이거는, 그 말은 요거는 여기서부터 먼저 적분한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것부터 θ에 대해서 적분하고 r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나, r에 대해서 적분을 한 거랑 θ에 대해서 적분한 거랑 결과가 같아요, 이 경우는. 그래서 우리 그걸 여기 있는 요 앞에 있는 걸 써서 계산하면,
요거는 세타에 대해서는 무관하니까 이거는 상수라고 취급하고 세타에 대해서 적분하면 2파이. 그 다음에 2파이를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 r이 있으니까 2분의 r, 요걸 적분하면 2분의 r 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파이가 되고 다음 것이 되죠. 이게 순서에 상관없지만 우리가 요렇게 쓴 거랑 요렇게 쓴 거는 우리가 적분의 그 물리적인 혹은 수학적인 의미가 약간 다르죠. 요거는 여기 있는 걸 먼저 계산한다는 거는 r을 고정한 거니까 r이 고정돼 있고 dr 세타가 입대로부터 입하면 요 고리에 대해서 적분한 기호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고리의 거리가 r이 제로부터 r까지 더한다는 뜻이죠. 그럼 뒤에 있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 세타가 고정돼 있고 제로부터 r까지 요 원호에 대한 기호를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타를 제로부터 2파이까지 적분한다는 거죠. 의미가 똑같죠. 근데 이게 이런 특별한 경우에 적분의 극한이 순서에 따라서 상관이 없을 때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지만 뭐 세상이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순서에 의존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면적 질량 밀도는 시그마로 일정하지만 여기 x equal 0, x equal L, 그 다음 fx 이렇게 둘러싼 2차원 표면에 의해 질량이 분포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요 양에 해당되는 양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양은 사실은 우리가 나중에 배울 질량 중심의 x 좌표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이걸 보려면 그 양은 아까 본 것처럼 요 양을 x 요거에 대해서 적분해 dm인데 dm을 시그마 곱하기 dx/dy로 쓰고 이렇게 쓰면 이중적분인데 요거는 이중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면 요거는 뭐냐면 x가 주어진 곳에서 y를 제로부터 fx까지 적분하겠다는 거죠. 요 막대에 대해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요 양이 뭐냐면 여기는 요 막대에 대한 합을 계산한 거고 그거를 x를 제로부터 l까지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적분을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는 거는 요 값은 뭐냐면 y를 고정한 다음에 x를 적분해야 되는데 요 값의 x는 어떻게 구하냐? fy 다 역함수를 가야 되는데 이 함수를 복잡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fx가 주어져 있으면 요 순서를 취해서 하는 게 더 편리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분의 1 원의 면적을 계산하고 싶으면 요렇게 요 막대 파란 막대를 계산하고 싶은 건 뭐냐면 y는 고정을 시켜 놓고 x를 제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기가 어디죠? 이게 x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니까 여기가 x값은 스퀘어 루트. 그래서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하고 그럼 요건 y의 함수죠. 그걸 y에 대해서 y를 제로부터 r까지. 혹은 그 반대로 할 수 있죠. 이렇게 쓰면 y를 먼저 x를 고정시키고 y를 제로부터 스퀘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x제곱까지 한 다음에 x를 제로부터 r까지. 이거 계산하려면 복잡하죠. 이 적분하는 거는 요거 적분하는 거는 사실은 스퀘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x에 대해서 적분할 때 y는 상수로 생각하는 거니까 요거에 대한 y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이게 원으로 그러니까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구좌표계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반지름이 r이고 요 사이각이 d세타인 요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려면 아까 본 r, dr, d인데 세타를 먼저 제로부터 2분의 파이까지 r은 제로. 이건 이때는 적분 구간이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변하지 않죠. 그 아주 편히 그래서 이게 극좌표가 이 경우에는 원 같은 걸 다룰 때는 아주 편리하다는 거예요. 양쪽 극한을 우리가 상수로 정했어서 순서에 상관없기 때문에 적분 순서에 상관이 없죠.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되나? 요걸로 계산해 볼까요? 요걸로 계산하면 이게 2분의 r 제곱. 요게 세타에 무관하니까 여기다가 또 다시 2분의 파이는 2분의 파이를 그냥 곱해주면 되니까 이게 4분의 파이 r 제곱이죠. 파이 r 제곱이 전체 원인데 이게 1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파이 r 제곱으로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모든 방법을 다 쓸 수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지만 이때는 요걸 쓰는 게 아주 간단해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경우에는 요 좌표계를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럼 구에서 요 예를 들어서 G축인 요 점에서부터가 거리가 같은, 물론 이걸 계산할 때 아주 작은 요소 아까 말한 것처럼 R, Dθ 이런 거 쓸 수 있지만 우리 이 경우는 여기서는 요 D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죠. 여기에 있는 요 면적 요소를 그럼 어떻게 보냐? 여기서부터 거리가 R, 여기서 여기 수직 G축에서부터 각도가 세타, 요 T의 요 각도를 D 세타라고 하면 요 원호의 길이가 R D 세타죠. 자, 그래서 R D 세타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세타를 보면 요거의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냐? 면적을 계산하려면 이걸 쭉 펴요. 잘라서 이 한쪽을 뚝 잘라서 쭉 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 사과를 깎는다고 생각하면 사과 껍질을 이렇게 깎으면 이렇게 휘어 있죠. 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평면에다가 꽉 누르려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게 평면으로 만들면서 변형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된 걸 표현할 수 없을 거라고 걱정을 할 수 있지만 이 D세타가 아주 작으면 그런 변형이나 이런 걸 무시할 수 있어서 쭉 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건 직사각형이죠. 요 길이가 뭐에 해당되냐면 R D세타. 가로는 여기 반지름이 R 사인 세타죠. R 사인 세타인 원의 길이 2파이 R 사인. 그래서 이 경우는 사실 이것에서 적분 요 길이는 요 면적 요소는 2파이 R 사인 세타에다가 R 세타 다음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세타가 0부터 파이까지 적분을 하면 이거 R은 고정이 돼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인데 4파이 R죠. 이게 바로 구의 표면적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차원은 조금 복잡하지만 우리 잠깐 예를 들면 3차원 잘게 나눈 다음에 가로 세로 높이가 dx, dy, dz일 때 볼륨, 부피. 구면좌표계는 구면좌표계는 뭐냐면 3차원에서 한 점까지의 거리가 r, 그 다음에 G축부터 R까지 사이의 거리를 세타, 요거를 각도라고 해요. 북극에 대한 각도. 그 다음에 R 벡터를 XY 평면으로 투영을 내렸을 때 그 투영을 내린 선과 양의 X축과 사이 각도를 phi, 요거를 방위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요 작은 부피는 이게 어떻게 되냐? 확대해서 보면 이쪽 높이는 이 R이 늘어나는 방향은 dr. 이쪽 그 다음에 요 방향은 rd 세타. 그 다음에 이 방향은 요게 반지름이 r sin 세타의 각도가 d 파이니까 r sin 세타 d 파이. 그래서 요 세 개의 길이를 가지는 변을 가지는 직육면체 부피 요소를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원통처럼 생겼을 때는 복잡하긴 하지만 이쪽 C, 그 다음에 요 XY 평면에서는 R과 세타 극좌표를 쓰는 건데, 그러면은 C 방향으로는 DC, R 방향으로는 DR,
그다음에 세타 방향으로는 RD 세타.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dr dz RD 세타. 그래서 r dr dz로 해서 우리 이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다음과 썼지만 이게 도대체 이거를 이런 복잡한 걸 써서 우리 어떻게 적분하죠? 이제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부피의 미소 요소를 각 좌표계에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그 다음에 요거를 써서 적분하는 거는 실제로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적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요거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이제 요걸 이용해서 다음에 이제 나올 여러 가지 연속적인 물체에 대한 기회를 볼 때는 여기 있는 거를 기초로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더 공부할 수 있다면 다른 좌표계에 대한 공부를 좀 하면 미리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런 거를 언제 선택하냐? 아무런 물체가 생긴 게 직육면체나 뭐 이렇게 생길 경우에는 직각좌표계, 구로 생겼을 때는 구면좌표계, 원통형으로 생겼을 때는 원통좌표계를 선택해서 보면 되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제 이제는 뭐냐면 이제 물리 수업을 들어가서 가장 처음에 1차원에서의 물체의 운동, 힘의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1차원에서 어떻게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느냐,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 뭘 가지고 물체의 운동을 기술하느냐, 그런 걸 우리가 소위 운동학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그 중에서 특히 가속도가 일정한 경우, 우리 중력 가속도가 일정한 그 우리 이 일상생활에서 수직으로 던지는 운동, 수직으로 떨어지는 운동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보는 문제는 예제로 다루고, 그 수업이 끝나면 그 다음 수업에서는 그 중에서도 조금 수준이 높은 문제, 좀 처음에 딱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풀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수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강의, 그 다음에 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 실제 물리 수업을 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안녕.